형제들은 몰랐습니다. 밥도 못 먹던 저를 위한 어머니의 선택을요. 오늘 이야기는 경상도에 살고 계시는 57년생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그때 그 시절의 사연입니다. 목이 아파 밥 한 술 삼키기 힘들었던 어느 여름날, 어머니는 밥그릇 속에 무언가를 조용히 숨겨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아픈 딸만을 위해서요.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어머님의 기억으로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시골까지 기차가 한 번에 왔지요. 갈아탈 필요가 없으니 참 편리했습니다. 그 시절 기차를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는 건 큰 축복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카들은 여름방학이면 꼭 내려왔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영등포에서 시골로, 방학이 끝나면 시골에서 다시 영등포로. 초등학교 6년 동안 매년 여름이면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조카들은 시골에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름이었습니다. 큰 오빠가 편지를 보내오면 이번 방학에도 애들 보낼게.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웃으셨습니다. 조카들이 오는 날이면 집안이 왁자지껄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이 있지만 그때는 더웠습니다. 참 더웠지요. 선풍기 하나 없던 시절 마당에 멍석 깔고 누우면 그게 우리의 피서였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을 세고 낮이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이었지요. 조카가 오는 날이면 시간 맞춰서 동네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기차역도 아닌 그저 동네 어귀였습니다. 조카들은 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흙길을 걸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고모 하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땀 흘리며 달려오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던 우리들. 저는 고모였지만 누나 같은 고모였습니다. 정말 즐거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밭에 나가 일을 거들고 점심때면 나무 그늘 아래서 동동주 한 사발 나눠 마시던 어른들을 보며 우리도 냉수 한 바가지 나눠 마셨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밤이 깊으면 모기장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편도선이 부어올라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고 물을 마실 때마다 불덩이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들이 와도 제대로 놀지도 못했지요. 그 시절에는 쌀이 귀했습니다. 더구나 여름에는 더 귀했지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나면 가을 추수 때까지는 쌀독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쌀에 밀기울을 섞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부은 목에 보리밥을 삼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까글까글한 보리쌀이 목을 긁고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7남매의 조카 둘. 울망졸망 9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커다란 밥상 하나에 9개의 밥그릇. 반찬이 없어도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지요. 고모, 오늘 개울가 가자. 고모,
저녁에 숨바꼭질하자. 조카들의 제잘거림이 밥상머리를 환하게 했습니다. 저만 힘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면 한참을 씹어야 했습니다. 삼키려면 또 한참을 애를 써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밥상 건너편에 앉아서 당신 밥은 제대로 드시지도 않으시고 제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몸도 약한 딸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밥을 푸시는데 제게 살며시 눈짓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밥 위에 보리쌀이 많은 걸 먹어라. 그 속에는 하얀 쌀밥이 있으니까 꼭 그 밥을 먹어야 한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9개의 밥그릇 중에서 유난히 보리쌀이 많아 보이는 밥그릇. 저는 그 밥을 차지했습니다. 나 이거 먹을래. 눈치를 보면서 먹었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형제들 눈을 피해서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보리밥을 조금씩 걷어내자 정말로 그 속에 하얀 쌀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부러 보리밥 속 깊숙이 쌀밥을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부드러운 쌀밥 한 숟가락.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무사히 쌀밥을 다 먹었습니다.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보리밥 밑에 쌀밥이 숨어 있었다는 걸. 목은 여전히 부어서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숨겨주신 쌀밥은 부은 목으로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제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사셨습니다. 7남매를 키우면서 당신은 굶으셔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으셨고 당신은 헐벗으셔도 자식들은 입히셨습니다. 그 귀한 쌀 한 줌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한 톨 한 톨 아껴서 딸 하나 먹이려고 모으신 그 쌀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제 갈 길을 찾아갔지요. 누구는 시집가고 누구는 장가가고 누구는 서울로 누구는 대구로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누군가 말을 꺼내면 그 시절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치아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것을 잘 먹지 못했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가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도 마시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귤을 한 상자 사왔습니다. 겨울이면 을에 먹는 귤이었지요. 귤이 차가워서 온돌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따뜻해지면 먹으려고요. 동생들은 차가운 귤이 더 맛있다고 자꾸만 집어 먹었습니다. 제가 데워두던 귤을 말입니다. 야, 그거 언니 거야. 에이, 귤이 무슨 언니 거야. 다 같이 먹는 거지. 동생들은 웃으며 또 하나씩 까먹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먹어라. 나는 이따 먹을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귤 3개를 살며시 제 앞으로 당겨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조용히 귤을 밀어주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난날 생각이 났습니다.
보리밥 속에 쌀밥을 숨겨주시던 손길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말없이 건네주시던 사랑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련합니다. 귤 3개를 밀어주시던 어머니의 손. 주름 가득한 그 손이 여전히 딸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작년에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시던 다리가 이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우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밥을 떠드리고 우리가 옷을 입혀드리고 우리가 화장실에 모셔다 드립니다. 흘러간 지난 세월이 아련하고 우리를 위해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쌀밥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끌한 꽁보리밥 밑에 조용히 숨겨두셨던 하얀 쌀밥. 큰 소리 내지 않고 말없이 건네줬던 사랑. 그게 어쩌면 가장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야기의 여운이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밝혀주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시절 우리네 이야기였습니다.